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지난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강보합 거래소 3대 지수 모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바이든 당선인의 발언, 파월 연준 일장의 연설까지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 80만 명을 크게 상회한 96만 5천 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또 현재 유럽중앙은행이 소규모 부양책을 논의 중이라고 조금 전에 밝히면서 유럽 쪽에 이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다양한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께 그에 알맞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다시 돌아온 우리 해왕 마스터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오늘 컨디션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텐션 좀 올려서 네. 방송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월 연준 연설 이제 예정이 돼 있죠. 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이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좀 장이 멈췄어요. 맞아요. 뭐 어차피 저희 넘버원 하는 동안 차트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눌 건데 이거 누가 봐도 이제 연설을 대기하는 타임에 들어섰습니다. 현시간부로. 좀 자세히 알아야겠죠. 근데 새로운 내용이 조금 나왔는데 채권 이제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일전에 뭐 이제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언급할 가능성이 낮다고 이건 신뢰성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신뢰 안 해도 돼요. 하지만은 채권 매입 속도에 대한 조절을 할 가능성을 멘트를 던지는 거는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파월 연준 연설 이제 대기하면서 어떤 장세, 어떤 멘트를 던질지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이제 현지 시각으로 오늘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2시쯤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좀 관망세가 짙을 것이다라고 예상해주고 계셨고요. 자, 일단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 번호는 샵 0082번 열어두고 있고요. 저희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채널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더 다양한 선물 전략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품들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상품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미니 S&P 500 강보합권 움직임입니다. 0.14% 상승해서 3,80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역시 강보합권입니다. 12,98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가격 오늘 조정세 나오고 있습니다. 1.1%가량 하락해서 52.3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 역시 조정세 나오고 있습니다. 0.66% 떨어진 1,842.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 약보합권입니다. 0.3% 하락해서 1.2134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수 선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들이 하락세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 때문인지 글로벌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당선인이 곧 공개할 코로나 경기 부양안이 2조 달러 규모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달 사상 최고치였던 2조 달러 슈퍼 부양책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인데요. CNN이 바이든 당선인의 보좌진과 인터뷰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의 보좌진이 바이든 당선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의회 지지 세력에게 대략 2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 부양책을 기대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들은 아직 규모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바뀔 수도 있다라는 단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부양책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전부터 줄곧 주장해왔던 2,000달러 현금 지급이 포함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낙점한 브라이언 디스가 부양안의 2,000달러 지원금의 지급안이 반영됐다라고 이미 밝히기도 했는데 과연 이 현금 지급이 포함될지 여러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이 대규모 재정 지출을 우려하는 공화당에서는 반대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만나보시죠. 네,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실제 2%에 달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클라리다 부의장은 연준의 새로운 정책 틀은 단기 금리가 과거 그랬던 것보다 더 장기간 동안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견해를 밝혔는데요. 자, 또 인플레이션이 1년 동안 2%에 이를 때까지 연준이 손을 떼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백신에 대해 낙관하면서 생산과 고용 쪽에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팬데믹 이전에 미국 경제가 이미 강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클라리다 부의장은 2023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오버슈팅할 것으로 예상한 연준 위원은 17명 중에 7명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 투자자들이 조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증권사들은 이러한 연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네, 골드만삭스의 얀 헤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주식과 채권 시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헤치우스는 골드만삭스의 컨퍼런스에서 연준이 부양책과 금리 측면에서 테이퍼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가차없이 높아지는 시장 밸류에이션이 멈출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준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긴축되면 경제에 투입되는 자금이 줄어들고 2013년처럼 주식시장이 갑자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헤치우스 전략가는 단기적인 시장의 조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을 긍정적으로 봤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위험 자산과 주식과 신용의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치를 밑돌고 있고 중앙은행과 재정정책은 경제활동을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서 이는 시장에는 꽤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소식 만나봤고요. 자, 여전히 시장은 이 바이든 당선인의 부양책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과연 이 테이퍼링의 이슈가 나올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연설이 두 가지죠. 네. 네,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외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이든 정책, 부양책을 좀 집중 있게 볼 내용은 이제 2,000달러씩 이거를 실현화시킬 수 있냐 이 내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현금에 대한 유동화가 더 들어가면은 증시가 더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좀 시사하고 싶고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끼칠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사실 한국 증시가 굉장히 가파른 세로 상승세를 오르고 있는데 이제 불안 반 이제 걱정 반도 앞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한 단가가 좀 밀릴 게 아닌가. 시장이 갑작스럽게 밀리게 되면은 이런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번 바이든에 대한 어떤 공약을 지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2,000달러씩 지급한다는 내용은 상원을 장악하기 전에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네. 이제 이후 상원 장악 이후 첫 연설이죠. 그리고 맞아요. 오늘 나오는 내용이고 이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실 모멘텀이 굉장히 돈을 푸는데 계속적인 강조를 했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내용이지만 이게 아마 이제 증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좀 따로 내용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바이든 부양책은 증시의 영향 요소고 파월 연준 연설 관련은 달러와 이제 골드 값에 대한 영향 요소가 굉장히 미칠 것이다. 제각기 좀 놀 거예요. 근데 같은 부양이에요. 같은 부양. 근데 안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타이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은 이제 2,000달러 그리고 파월은 이제 국채 매입 속도 이 내용을 주된 포커스로 맞출 거예요. 근데 두 의지는 같아요. 둘 다 비둘기라는 점, 부양에 대한 의지가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 그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시장 관측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이따 포지셔닝 보면서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든은 2,000달러 현금 지급에 포인트를 두고 연준은 자산 매입의 속도에 대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두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바로 이동해서 더 자세한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 골드입니다. 자, 금 가격이 앞서서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차트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거든요. 지금 일분봉상으로 잠깐 상승폭 올라오고 있긴 한데 오늘 아무래도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상품들이 얼어붙은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일단 오늘 골드에 대해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 관망 주셨습니다. 약간 이제 오늘 상품들에 대해서 관망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만약에 데일리로 본다면은 네. 저는 만약에 데일리로 본다. 이거 매수 한번 볼만하다. 이렇게 네. 좀 꺼내고 싶었는데. 골드요? 네. 오. 근데 제가 왜 관망을 들었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네. 자, 지금 일단은 골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 이제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월 연준 연설하고 굉장히 밀접성이 높습니다. 오늘 금값은. 자, 지금 박스 구성 계속 들어가죠, 여러분들.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 이거 대기한다는 겁니다. 징조가. 이게 그럼 어디로 튈까요? 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어디로 튈까요? 어디로 튈까요? 오늘 좀 위로 튈 수 있어요. 위로. 좋습니다. 네, 오늘 위로 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네. 저는 근거 없는 말을 안 꺼낼라 해요. 차트에서 막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 차트에서 나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자, 어제 제가 저항에 대한 단가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였어요. 저항대가 일단은 기준 저항대가 이거였는데 지금 제가 집중을 할게요. 9일 날 엄청난 하락폭을 기대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앵커님도. 자, 이게 왜 드러났다고 했죠, 제가? 복귀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상황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죠. 국채 금리 급등. 국채 금리 급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채 금리 몇 프로죠? 1%대예요. 네. 보다인데 네. 잠깐 국채 금리 한 번만 체크하고 갈게요. 네. 자, 국채 금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히 잠시만요. 네. 여기를 좀 지켜볼게요. 여기가 이제 갑작스럽게 골드가 매도가 드러난 사인이에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자, 지금 시장은요. 이제 데이 기준으로 봤을 때, 데이 기준으로 보고 위클리로 봤을 때 국제 금리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다만 갑작스러운 이제 급등이 일어났던 이유는 조지아주랑 연관이 있었죠. 블루웨이브 완성되니까 이제는 국제 공급량을 늘리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급등을 노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의 우려 사항이라 이거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완만한 속도로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연준이 이게 국제 금리가요 너무 가파른 속도로 올라와 버려도 문제가 생겨요. 새로운 정책을 꺼내버려야 되거든요. 시간상. 얘는 좀 이제 완만하게 건강하게 올라왔으면 싶은데 이게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현상 자체를 자제하려고 좀 시도할 가능성이 이번 파월 연설에서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용이 네.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쉽게 해주세요. 쉽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해야 되는데 쉬운 내용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지 이 생각을 했어요. 저희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세요. 자, 눈높이를 좀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채가요. 네. 금리가 급등하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보고 있는 레인지 구간이 할 수 있는 게 1.5예요. 이게 지금 왜 국채를 금리를 컨트롤을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미국의 금융시장이 파생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국채 한번 잘못 건드려서 수급 조절 잘못해버리면요 금융시장이 망가집니다. 이제 제가 일전에 머니마켓 펀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국채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연준이. 자, 근데 최근에 조지아주 블루웨이브 완성 때문에 금리에 대한 급등이 일어났는데 이거 오해하는 거야. 이거 시장이 살아났다. 이렇게 오해 요소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제시켰었어요, 파월이. 근데 너무 빠른 급등은 오히려 안 좋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 연설에서 나올 내용이 채권에 대한 장기 채권, 20년물 국채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을 할 만한 멘트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매입 속도에 대한. 그죠. 매입 속도에 대한. 그걸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완만하게 좀 들어설 가능성도 높은 거죠. 오르긴 오릅니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공급 때문에. 다만 완만하게 올리는 거죠. 완만하게. 그러면은 오늘 무슨 타이밍이 연출이 되냐면은 이 타이밍이 연출되는 거예요. 완만한 구간에서 지금 1.1%까지 올랐는데 완만하게 다시 눌리는 이런 국채 흐름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멘트 하나에. 자,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채 금리가 급등하던 시기 최근이죠. 1.2%까지 거의 접근을 했었는데 급등할 때 갑작스럽게 골드가 하락을 했습니다. 국채 가격이 하락하니까 동반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멘트를 던져버린다면은 국채 금리가 1%대까지 살짝 눌릴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골드도 조정폭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정폭이. 오늘 당에 이런 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뷰가. 수급 조절을 하는 그런 멘트를 던졌을 시. 근데 이게요, 다시 골드가 완전 쭉쭉쭉쭉쭉 올라가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봉상 관점에서는, 잠시만요. 일봉상 관점에서 단기 반등에 대한 구간대만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 시사점이에요, 여러분들. 단기 반등에 대한 구간. 이 반등에 대한 구간만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오늘도 매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죠. 어떤 근거가 성립이 되죠, 여러분들. 자, 기사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이 되네요.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계속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이 생각을 해요. 자, 기사 한번 볼게요. 자, 미 연준 QE 테이퍼링 공론화 후퇴 양상, 전문가들 실수 성급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알지만은 최근 이제 사실 자산 매입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채권 매입 축소에 대한 얘기를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시기상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시기상 타임라인에 측정을 했을 때 금리 인상 타임라인에 측정을 했을 때 채권 매입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시기는 맞지만은 시장 상황이 여건이 안 된다고 제가 언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거를 이제 파월이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소화기 불을 꺼버렸죠. 회의록 12월 회의록에서 내용이 최근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될 거는 이거는 지금 할 수가 없다. 예, 이해하시고 그리고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목이요. 미 국채금리 과속 방지턱이 나타날 시점입니다. 최근 0.9%에서 1.1%까지 급등이 나왔죠. 과속 방지턱이 한번 날라들면은 눌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가 골드가 상승 지점이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파월 연준 연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는데 최근 나왔었던 여기서 나온 내용만 좀 집중해서 볼게요. 자,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이다. 얘기가 나오죠. 채권 매입에 대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시점이 아닌데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을 일으키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거. 야, 이거 경기가 회복된 거 아니야? 이거 이제 완전 회복 들어간 거 아니야? 금리가 갑작스러운 상승 구도를 타니까. 그게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가요. 1.5%대까지 빨리 오르길 원할까요? 지금 1.1%였죠. 1.1%. 지금 현 상황입니다. 1.5%까지 빨리 오르길 원하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 대한 어떤 건강한 상승을 위해서 완만한 속도에 대한 조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오늘 멘트가 어떤 가능성이 시사가 되냐면은 여기다 태클을 거는 거예요. 이 완만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방지턱을 하나 걸어주는 거지. 1.5% 지금 현재 수준은 1.1%죠. 네, 최근 0.9%에서 태클 지금 1.1%까지 엄청나게 오르다가 태클 한번 걸려주는 거예요. 태클 한번. 그게 여기 위에 제목에 나왔던 과속 방지턱입니다. 자, 제일 하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통화정책의 효과가 유지돼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기존 정책 스탠스를 재확인시켜주면서 기존 정책 스탠스는 뭐예요? 필요성, 부양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 채권 매입을 할 거야. 이걸 줄일 필요는 없어. 자, 다만 금리 상승 속도를 조절해 줄 가능성이 높은 판단이다. 자, 그러면은 집중 요소는 뭘까요? 앵커님. 여기서 오늘 두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대요. 네. 기존 정책 스탠스를 재확인 한번 해주고 굉장히 어려운, 오늘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앵커님. 네. 기존 정책 스탠스를 재확인을 한번 시켜주고 금리 상승 속도를 조절해 줄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가 제기가 되는데 뭐에 네.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기존 금리는 유지를 시키겠지만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해서 정부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 지금 좀 오늘은 좀 완전히 어긋났는데 살짝, 완전히까지 어긋나는가요? 네, 오늘은 완전히 어긋났는데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1번 기존 스탠스를 재확인시켜준다. 자, 2번 금리 상승 속도를 조절해준다. 이거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기존 정책 스탠스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미 필요성은 굉장히 강조했는데 부양에 대해 한다는 의지 자체는 너무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건 집중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월 연준 연설에서. 당연히 나올 얘기다.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삭제예요.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되냐? 금리 상승 속도를 조절해 줄 가능성.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오늘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데일리, 달러라든가 골드, 엔화, 그리고 10년물, 2년물 국채 이거에 대한 트레이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은 어떤 멘트를 꺼낼 가능성이 높냐? 자, 장기 국채에 대한 매입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겠다. 단기보다. 장단기에 대한 국채 매입에 대한 비중을 좀 다르게 두겠다. 이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이제 2년물, 10년물도 구분해서 설명하면 오늘 굉장히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네. 보시는 분들이 이 부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방지턱을 하나 걸 만한 딱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금값이요. 최근 나왔던 하락세에 대해서 좀 더 조정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 국채 금리를 좀 낮추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항대가 전일 저항대가 제가 이 자리에서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이 자리에서. 자, 일단 저항대 머물고 그다음에 오늘은 다소 이탈 관점이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탈 관점이. 일봉상 관점에서 어떤 1880 단가까지 한 번 더 올려서 이런 조정에 대한 흐름을 폭을 그린 뒤 다시 재매도 구간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에서는 이 발언을 보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이 발언을 보고. 이 발언을 한번 봐보자. 만약에 딱 이제 새벽 2시에 나오는데 우리는 금리 매입 속도에 대해서 장기 금리 딱 얘기 나오면요. 이제 국채, 이제 곰값이요. 탁탁탁탁 하면서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웨이팅입니다. 발언 보고서 판단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오늘 굉장히 내용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네. 내용 어려웠지만은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던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나와서 어려운 내용을 얘기를 하냐. 원래 이 시장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장이 어려워. 쉬운 시장이 아니에요. 금융시장이 쉬우면은 다 돈 벌었죠, 여러분들. 그만큼 공부하고 시장에 대한 현안, 지금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들이대고 지금 시장에서 뭐가 가장 주목, 포커스인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집중을 해줘야 돼요. 저도 이제 나와가지고 야 우리 수익을 얼마 냈습니다 막 하면서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이런 내용이 더 중요한데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다? 이제 과속 방지턱 그것만 기억하세요. 과속 방지턱 멘트, 국채 금리 상승을 너무 강하게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 멘트 던지면 금값 상승할 가능성 높다. 하지만 멘트 보고하자는 의미에서 관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쨌든 뭐 결국에는 이 골드가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연준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그래도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니 나스닥 0.07% 상승해서 12,98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 때 시세 확인했을 때도 12,980인데 여전히 같은 자리 걷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나스닥은 매수 주셨습니다. 자, 나스닥 오늘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바이든의 이런 부양책 이슈가 만약에 나온다면? 뭐 사실 지금 네. 시장은 우려감이 조금씩 있긴 하죠. 예, 어떤 뭐냐면 우려감이요? 할까? 아 진짜 할까? 이런 거. 이런 대규모 느낌. 부양책을? 2,000달러씩 지급하는 현금 거를. 지급. 네. 네. 대규모 부양책도 문제지만은 2,000달러씩 지급할까? 이게 가능할까?라는 얘기가 좀 집중적으로 나올 거예요. 전에 제가 이제 매수세를 한번 봤었는데 매수세죠. 어제 이제 1925에 대한 이탈이었죠. 어제 이 자리 이탈이 좀 들어서면은 매수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바이든에 대한 연설 시간이 정확하게 공개가 안 나왔어요. 네. 자, 지금 한번 정정을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요? 이제 시장은 매수인데 여러분들 이거 밤 샐 것 같아요. 이거 차트 보다가 오늘 관망하시죠. 관망 다시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되나요?
네, 안 된답니다. 빠밤. 네, 이겁니다. 네, 빠방. 자, 왜냐하면 지금 이제 파월은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바이든에 대한 연설은 예정 시간이 딱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새벽 시간대 CNBC 켜놓고 계속적으로 기다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하루 넘겨서. 내일 차라리 오늘 파동에 대한 흐름을 측정한 다음 파동, 내일 파동에 대해서 차라리 보는 게 오늘 발언을 기준으로 이런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매물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금 차트만 플레이를 본다면은 단가가 이제 매수 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 12,875포인트. 이 자리는 한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12,875포인트. 12,875포인트. 그러면은 미장 개장 딱 들어서고서 이제 어떤 거래량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좀 유지 모멘텀이 나오고 나서 지지 여부를 측정해야 되는데 단가상 지금 조금 밀려 있어요, 많이. 그리고 바이든 연설도 좀 대기하는 구간이고 이런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옳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대규모 부양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실려 있는 상황이고 좋은 자리가 나오면은 이제 캐치를 해야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거래량이 발동하고 유동성이 커진다는 건 요새 미증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리더라도 픽쇼를 한번 제대로 치고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온 상태고 지금 장중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바이든 발표 전까지 어떤 방향성 자체를 짓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애초에 오늘 말하는데 전일값도 엄청난 상승을 일으켰겠죠. 그랬으면. 근데 어떻게 보면 전일도 상승폭에 대해서 제한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거든요. 60분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전일 흐름도가 굉장히 거래에 대한 약도가 약해요. 상승을 구조 모멘텀을 보더라도 최근 상승분이나 하락분에 대한 거래량만큼 슈팅을 주진 못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이든 연설 기다린다는 건데 바이든 연설은요. 지금 일정 시간을 딱 잡아놓고 계획된 연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럴 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네, 앵커님이 열심히 찾는데 네, 안 나오네요. 안 나올 거예요. 열심히 찾아주시는데 안 나올 겁니다. 그러네요. 네, 원래 연준은 계획된 발표, 공식적인 이거 하지만은 대통령 연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시장이요 다소 박스권 구성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 이제 매도라든가 매수 수급이 어떤 정확한 규칙성을 일으킬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쉬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보자 이주이지만은 이거 발표하고 그 다음 봐도 늦지 않아요. 네, 그 다음 봐도 아시겠죠?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나스닥에서는 12,875포인트 지지 확인 여부를 체크해 주셨고요. 그때 한번 나스닥이 조정받으면 매수를 들어가셔도 유효하겠다라고 저희가 전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본장 개장 3분 앞두고 있는데요. 오일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오일 가격이 현재 52.66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0.47% 하락인데 하락폭을 좀 줄였습니다. 지금 오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팻말 먼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일은 매도 주셨습니다. 오늘 관망 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중국 측에 이 경제 지표가 좀 호조로 나오면서 오일에 대해서 경제 회복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경제 회복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최근 오일이 상승폭을 좀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는 기준은 사실 51.50까지는 한 차례 더 눌릴 가능성이 높아요. 전일 제가 봤던 자리가 53.30이었는데 님 기억하시나요 혹시? 네. 어제요? 어제 파동 이제 데일리 기준에서 파동 체크를 항상 저는 보는 편인데 전일 파동이 2파동이었어요. 2파동. 여기죠. 네, 전일 파동이에요. 전일 것만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것만. 전일 제가 이렇게 눌린 값이 이렇게 연출이 된 상황 내에서 이 자리였죠. 그런데 53.30 자리에서 한번 자리를 한번 잡아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가가 많이 밀린 상황에서도 이런 자리 값을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이런 자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1파, 2파, 3파에 대한 채널이요.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이 파동에 대한 지금 제가 그 이 채널 구간은요. 영구 삭제예요. 이건 더 이상 의미 없는 파동에 대한 추세선이 돼버립니다. 저항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자, 시간을 지켜볼게요. 밀리네. 그죠? 그럼 매수 수급에 대한 구간인가? 다시 들어오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우고 채널 확장 구간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사이클이. 채널 확장 구간으로. 자, 지금 들어설 수 있는 파동에 대한 어떤 국면이요. 이제 다시 한번 매도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가정이 열리는데 오늘 단가가 이제 저항력을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는 구간대가 어디냐면은 53라인이에요. 53라인. 53라인. 여기가 재매도 구간입니다. 재매도 구간. 아시겠죠? 이 부분 체크를 들어가야 돼요. 53라인 재매도 구간. 근데 왜 이런 관점을 보냐면은 중기적인 모멘텀 있죠. 최근 들어섰던 가파른 유가에 대한 상승세가 한번 제약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제 시사점입니다. 여기에요. 그러면은 52단가까지는 한 파동, 백틱 파동에 대한 눌린 구간이 한 번은 연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좋은 자리값을 잡아야지 손절이 짧아지고 이익절이 길게지겠죠. 그럼 53라인에 대한 매도 구간 한번 볼 수 있고 이익절 구간을 만약 보신다면은 52라인까지 한번 보시는 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51.50까지 눌릴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52가 밀려야겠죠. 50이 밀리는데 근데 저는 진입을 먼저 많이 신경을 써요. 진입 구간을. 진입이 좋아야지 이익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최근에 이제 노란톡에서 이제 회원분이 올려주셨는데 매매 원칙에 대해서 네. 참 공감 가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매매를 자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힘든 부분이죠. 잦은 매매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포지셔닝이 구축 안 된다면은 매매를 쉬고 가야 돼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선물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상품 뭐 인버스라든가 그죠? ETF, ELF 뭐 이런 파생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선물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사실 이제 증거금이 굉장히 높아진 거는 이제 유동성 대비해 갖고 리스크가 좀 온이 되기 때문인데 그만큼 수익성도 굉장히 확대된 상품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근데 그 수익성이요. 어떤 이런 시장 상황이라든가 어떤 지지, 저항에 대한 구간을 제대로 판단해야지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금융인들을 알고 있지만은 정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차트 볼 때 굉장히 간단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차트는 간단해야 돼요. 한눈에 보고 자기가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나열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일은 일단 53라인에서 저항선이기 때문에 53에서 재매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1차 수익 구간은 52선까지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본장 기준이고요. 다우존스 지수 0.3% 상승, S&P 0.17%, 나스닥이 0.4% 가까이 올라주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 체크해 보시면요. 시장 투자자들이 이 바이든 당선인의 이 재정 정책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CNBC에 뜬 속보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된다고 하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쯤에나 지금 바이든의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한번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상품들은 어떤 변동성이 있는지 시세 확인하시죠. 네, 브리티시 파운드가 상승 전환했고요. 여전히 같은 자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미니 S&P 500 0.12% 상승해서 3,80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 지수입니다. 0.23% 상승해서 13,000포인트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네, 크루드오일 가격 하락폭 줄여내고 있습니다. 0.5% 하락해서 52.6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입니다. 1,85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입니다. 0.3% 하락해서 1.2134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상과 다르게 나스닥이 상승세를 조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혹시 본장 이후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지금 본장에서는 13,000포인트 돌파했고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12,997포인트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많은 값 상승은 아닙니다. 네.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돌파했어요. 13,000선. 네,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나요?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한번 크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수세가 가파르게 오르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확대하면요, 막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와, 굉장한 상승이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지만은 당일 채널 폭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당일 채널 폭. 진폭이 어디까지 확정적으로 좀 들어설 수 있는지. 야간에 들어섰던 전일장 대비해갖고. 저는 지금 일단은 단기 고점은 좀 들어설었다고 보기 때문에 언제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올지 몰라요.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죠. 자, 이렇게 채널 폭을 그리고 나면요.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지지파동에서 이제 매수 단가를 보면 손익비 구성이 들어서는 단가가 있고 지금같이 매수를 보더라도 이절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굉장히 온이 되는 자리값이 들어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매수로 계속 가더라도. 저는 이런 자리를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위험해요. 이런 자리는. 막 오르고 있다. 추격성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단가 이제 포지셔닝이 없다면은 지금은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 급락이 나올지 몰라요. 지금 이제 차트 파동에 대한 구성을 본다면은 보세요. 자, 3파에 대한 위치값이 들어선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요. 갑작스럽게 급락에 대한 하락분이 들어오더라도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역시 장을 보면 안 되겠구만 하면서. 근데 전일 장을 한번 봅시다. 전일장이 거래량이 굉장히 없이 상승을 했죠. 양모멘텀으로. 네. 어제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마감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제 자리가 시간이 새벽 시간대 보면은 바이든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장이 또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발표 전까지. 근데 이런 상황 내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매수 보세요, 매도 보세요. 사실 이제 포지셔닝도 구축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26 단가에 대한 어떤 25 단가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오면은 수급이 매수세로 좀 쏠릴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지금 채널 구조상으로 본다면은 매수를 볼 만한 자리도 아닐 뿐더러 바이든 정책 기다리는 상황 내에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 네, 현지 시간에서 저녁에 연설한다고 하니까 한 6시에서 7시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오전이요? 오후요. 오후 현지 시간으로. 현지 시각?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아침 7시, 8시쯤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앵커님이 정확히 알려주셨네요. 이 정도 시간이 되면은 지금 뭐다? 정답은 잠을 자야 된다. 네. 나스닥 오늘 푹 관망하시는 걸로. 네, 푹 자고 아침에 나와서 내용 한번 확인해보고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한번 지금 차트 보세요. 갑자기 급락 나와도 저는 안 이상해요, 여러분들. 근데 급락이 나와서 이제 제발 제가 이게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하방 슈팅이 이거 엄청나게 눌려요. 네. 야, 이거 빅쇼트 아니야? 이래 사람들이. 네, 진짜. 분봉 일봉인가요? 이게 틱 차트인데 틱 차트. 아니 설령 60분 봉에서 네. 60분 봉에서 12,500까지 눌려도 빅쇼트 아니에요. 왜냐면 일본 관점에서 보세요. 일본 관점에서 여기서 여기 눌린다고 빅쇼트입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이 혼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멘트는 던지면 안 됩니다. 한 10,000포인트까지는 떨어져야 빅쇼트라고 볼 수 있겠나요? 빅쇼트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5,000포인트까지 떨어져야지 빅쇼트는. 5,000포인트면 2배 이상이 떨어지는 건데 무섭네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요. 이제 빅쇼트는 이제 영화가 하나 있죠. 예, 영화 홍보하는 건 정말 아니고. 좋아하는 영화예요. 보셨어요? 혹시? 저는 한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저는 한 10번 정도 봤어요. 제가 정말 졌네요. 정말 10번을 봤는데 네. 처음에 보면은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맞아요. 몰라요. 이 파생에 대한 구조를 자세하게 연결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파생 상품, 그거는 맞아요. 정말 극찬을 할 만한 영화입니다. 왜냐면은 미국의 시스템을 콕 집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오늘 시간이 좀 남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빅쇼트는 언제 올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시장은 언제 무너질까요? 무너져야 하나요? 아니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는데 무너지면 찬스가 와버려요. 여러분들한테. 선물 시장은 그렇겠다. 아니 선물도 마찬가지겠지만 현물을 주식시장에서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찬스를 기다립니다. 말도 안 되는 찬스를.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찬스 기회가 생겨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근데 이게요 웬만하면 잘 안 오거든요. 이번에 코로나19가 들어설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금융위기가 아니거든요. 항상 금융위기가 들어섰던 거는 이제 금융 시스템적인 문제가 항상 발동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국채 금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파생 중요하죠. 상품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그죠? 너무 중요하다. 미국의 시장이요. 주식 네. 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더 커요. 실제로. 네. 여러분들. 채권이 지금 이제 정부에서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이 컨트롤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은 모든 금융 구조가 꼬여버립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네. 미국의 구조는 한국 구조랑 좀 다른 게 이제 단기, 초단기 이제 콜금리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하루 빌려서 다음날 갚는 거예요. 금융시장이. 근데 이게 개인 어떻게 보면은 무슨 사채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이 금융의 구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 번 어긋나 버리면요. 모든 게 무너지는 패턴이요. 이게 파생 구조가 굉장히 많다. 우리나라는 파생 구조가 없는 거예요, 많이. 근데 이 조정에 대한 폭이 10년치가 하락을 하려면은 제대로 한번 꼬여야 되는데 일단은 남은 시간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은 뭐가 가능성이 있냐? 미국의 부채예요. 부채. 지금 부채 문제 심각하지 않나요? 부채가 최근 이제 코로나19 발생한 다음에 네. 또 엄청난 상승폭을 기록하는데 맞아요. 그걸 어떻게 메고 있냐면은 그냥 단순히 달러를 찍어내는 방식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상황을. 그래서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거는 이제 달러 가치 떨어지는 건 당연하게 공급량을 불어붙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만 네. 이 모멘텀이 이 부채에 대한 해결 방안이 어떤 구조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냐 어떠한 답도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근데 인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계속 내는 방법밖에 없고 이건 미국 정부 내에서 연준이 채권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입장은 그래요. 연준이든 미국 재무부든 똑같은 미국인이에요. 굉장히 웃기지 않나요? 서로 제 정부가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도 항상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멘트를 좀 얘기하려고 한 거는 최근 이제 트럼프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맞죠? 네, 맞아요. 지금 임기가 한 6일 정도 남았는데 네. 탄핵 얘기가. 그래서 제 생각을 마지막으로 멘트를 그 트럼프 탄핵은 전혀 신경 쓸 얘기 아닙니다. 시장에 영향 요소가 아예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노란톡에도 썼던 게 말년병장이 전역하기 전에 사고 친다고 해서 부대에 영향을 가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나가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제 의회 선동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군인이 정명했던 거 보지. 제 결론은 신경 쓰지 말라.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부터 미국 주식시장, 미국 금융시장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 들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해왕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